안녕하세요.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7주차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일단 진보와 빈곤을 통해 살펴보는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강의를 일단 마감할까 합니다. 먼저 앞에 시간에 고대의 이상적인 모델로 동양 고대 서경에 나오는 우임금 시대 때의 오복과 구주, 부세 등급, 부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있는 조선 팔도의 오복과 구주 설명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1조 제도, 레위족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과 제사장인 레위족이 자기들 생계 비용과 공무원 비용, 제사 비용으로 나머지 12부족이 10분의 1씩 토지세를 걷어서, 생산량의 10분의 1씩 토지세를 걷어서 레위족에게 주면 레위족이 제사 비용과 공무원 비용 더하기 자기들의 생계비로 사용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레위족을 흩어져서 살게 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세토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스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사례에서도 지금 공부가 진행 중이지만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도로 간 붓다라는 그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베드카르라고 인도 건국의 아버지, 인도 헌법의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고 힌두교로 불가족 천민입니다. 불가족 천민 출신으로 인도 헌법을 만드는데 가장 기여를 했던 분인데, 힌두교도로서 살면서 이렇게 불가족 천민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년에는 불교도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불가족 천민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가르침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도로 개종을 하고, 그분이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쓴 부타 석가모니의 출가라든지 그 사상에 대한 해설서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기존에 조계종이나 대승불교나 위파사나 상자불교의 논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석가모니가 출가하게 된 계기가 석가족의 왕자인데 물 분쟁이 벌어져서, 이웃 국가하고 물 분쟁이 벌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출가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인도를 보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이고,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석가족이 살고, 호살라구, 마가다구, 굉장히 똑같습니다. 어떤 묵자가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가지 막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경에 나오는, 우임금에 나오는 이상적인 모델을 막 적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석가족인데, 이 벼농사를 짓는 공화국인데, 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 아래 나라하고 이렇게 물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죠, 석가족은. 호살라고는 큰 나라고. 이 당시 아주 여러 가지 작은 부족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에 몇 번이나 전쟁을 막았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보는 앞에서 석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뭐 전륜성왕이다, 이런 전체적인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추앙하고 했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왕자 출신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하게 된 겁니다. 그 공부, 지금 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2달 동안 헬리조지 정치경제학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고 하게 됐는데, 제가 시간이 생기면 꼭 또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리조지 정치경제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암베드카르가 책을 10권 정도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뭐 한 권뿐이고 전기들이 몇 권 번역됐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그 인도 현실에서 불평등한 현실을 해결하는 문제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 암베드카르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이 당시에 살았던 이 여기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했던 이 전체를 다시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경제적인, 그 예전부터 뭐 불교의 사회경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 갖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 양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그 자기가 현실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상적인 이론적인 친구, 이론적인 도구로서 석가모니의 삶을 선택하고 그 출가 동기부터 아주 다릅니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인도라는 그 성경 모델은 가나안 땅이라는 300만 명 정도의 그 어떤 작은 커뮤니티들의 문제이고, 서경에 있는 모델은 그 상당히 큰 중국 전체의 구주라는 게 뭐 2천리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석가모니가 활동했던 데는 이 당시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 했었는데, 나중에 그 석가모니 그걸로 기준으로 통일 인도를 만들게 되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또 불교가 또 싸그리 다 없어져서 싸그리 더 없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현재에도 불가족 천민이 있고요. 불가족 천민. 불가족 천민은 토지를 갖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권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저 지대 모델 헬리조지의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런 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 암베드카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정화는 똑같습니다. 천주전국 시대 같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 사회 공동체들이, 크고 작은 사회 공동체들, 성격도 석가족은 공화국입니다. 공화제고, 다른 데는 전제 왕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서로 각축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여기가 뭐 바리낫이라고 교환과 어떤 교환 경제 중심지인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근처에서 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석가모니가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경제 공동체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대 모델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네. 거기 보편적인 법칙이라 그러면 그 지대를 사회유지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그 서로 격돌하고 겹쳐졌을 때, 그러면 그 지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하고,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인간 진보, 이 헬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보면, 우리가 문제의 제기, 물질적 진보는 아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진보되는데 왜 광범위한 빈곤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김밥 천국, 컵밥, 컵라면, 햇반,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선이 굉장히 공고한데 그 선이 무너지면 급식소로 가는 거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 결혼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연애를 하지 못한다. 예. 사람이 욕구를 반편고시원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또 확대하면 이제 경제적인 불황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생존 물자에서 여기서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천국에 올 것이다라는 멜더스 사상이 그런 사상을 이 책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일거에 무너졌죠. 그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좀 천국이 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 인구 정체 감소.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되는 것이 예? 망하는 게 아닌가. 이 물질 문명이 더 이상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적 퇴보가 아닌가, 퇴보. 정체 내지 퇴보가 아닌가. 퇴보가 아니야. 진보와 빈곤이 아니라 퇴보가 아니냐, 퇴보. 진보가 아니다. 퇴보 아니냐. 퇴보. 현상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기본적인 모델을 분배의 법칙입니다. 분배에 있다. 분배의 법칙이 이렇게 지대 임금이자 생산물 마이너스 지대는 임금 더하기 이자다.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이 지대선이 빵 모양이 커지면서 지대선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더라. 지대만 커지는 경향이 있더라. 지대가 이렇게 커지네. 지대만 커지는 경향이 있더라. 물질적 진보가. 일반적 운동이라고, 일반적 운동. 일반적 운동, 완전 경쟁, 지대 공유제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정치 경제학, 이런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질적 진보 부의 분배 미치는 효과는 생산물에서 지대가 비율로는 증가하고, 무조건 증가하고, 양으로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다. 광대한 평원에 의해 토지의 질이 똑같다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헬조 정치 경제학이요. 정치 경제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65억 인구가 미국으로 다 이사 가도 한국 남한보다 인구 밀도가 조금 높다. 문제의 해결은 산업 분황이 되고 투기, 공황, 불황. 이 당시에 덮쳤습니다. 이 당시에 덮쳤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좀 50년 유장 사행권 제도로 급격하게 물질적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IMF 사태라든가 이런 전형적인 그 진보와 빈곤에서 말하는 미국의 1879년 비슷한 겁니다. 얘네. 1979년 이래 중국. 1979년 이래 중국이 1879년에 미국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광범위한 토지 투기들이 일어나고, 지대가 다 사회로 해소되지 못하고 개인의 수중에 남을수록 계속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서 토지 투기가 상승하는데, 개인이 지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적극적인 기대가 돼서 거품, 생산물로 실현될 수 없는 거품이 막 버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버블이 탁 꺼지면서 한 군데에서 꺼졌는데, 우리 교환 경제망이 이렇게 아주 거미줄같이 이루어져 있는 금융 시스템, 교환 시스템을 따라서 이 마비가 쫙 퍼져가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내려앉게 됩니다. 생산 중단이 일어나게 되고, 생산 중단의 여파가 신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가 가서 막대한 어떤 생산 중단이 일어나서 멀쩡하게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있는데 붕괴되는, 경제가 파탄나는 그 시기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해야 된다. 왜? 토지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세의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에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투쟁 선언이죠.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지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자. 지대를 공동목적으로 사용하자.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공무원 할 때 공개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 없는 자들에게 그거 들릴 때는 공유재산으로 만들면 내 몫도 있구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자 이러면 학문적이고 그 지대가 뭔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대세는 토지가 물질적 부와 다르고 그 근원적인 성격이 재산 부하고 다르지만 그 토지를 부하고 교환하고 있고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개인이 그 사용 대가를 다 가져도 되는 관용하는 허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유재산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재산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소유제도는 그대로 두고 토지 단일세입니다. 토지 단일세. 기존의 세금을 그대로 두고 토지 단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정액시키는 만큼 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깎는 토지 보유세를 정액시키는 만큼 토지 거래세를 깎는 토지 재산세를 높이는 만큼 건물 재산세를 깎는 이쪽에 지대에 대한 세금을 정액시키는 만큼 다른 세금을 깎는 이런 패키지예요. 연동되는 빵 모형에서 이게 지대고 임금과 이자인데 이 기본산시 이 모델이 지켜지는 이 상태대로 세트로 나가는 게 토지 단일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 중국 고대 모델은 세금이 부라고 하네요, 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이렇게 부라고 씁니다. 토지 사용 대가, 토지세라는 뜻입니다. 부라는 용어가. 세금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세라는 거는. 세금 걸 때 세자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해결책은 그 당시 정치적인 스트러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고, 그걸 저희가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해석하자면 지대를 사유유지비용으로 사용한다. 라는 것들이 응용의 완성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 있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세율해서 전체적인 사유유지 경비를 만들면 됩니다. 400조 정도 되는가요? 그 전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지대가 1이고 임금이 2고 이자가 1대 2대 1 이런 정도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지대가 400조 정도 되면 임금이 800조 정도 되고 이자가 400조 정도 되는 거죠. 1대 2대 1 이렇게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추론이죠, 추론. 해결책의 효과를 통해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반적 운동, 지대선이 하락한다, 지대가 커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이 지대가 커지는 것을, 이 지대를 사회유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대가 커지는 지대를 사회유지 비용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 평등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그렇게 하려고 공부도 하고, 정치 경제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라든가, 부재지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가 지대는 그거는 뭐 안 돼도 되는 것 같은 똔똔인 명동에 제일 비싼 땅에 필지가 50만 평인데 150억 합니다. 공시지가로. 예. 그럼 저 혼자 다 사용할 수 있죠. 가게 하나 차려서 화장품 가게 차려서 하면 있죠. 그럼 150억에 대한 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로소득이 아닌 건가요? 예? 토지 가격에 내려가서 손해가 나면 불로소내니까 사회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주 비상적인 겁니다. 리카르도가 농업용 토지에는 지대가 있는데 공업용이나 상업용에는 지대가 없다. 이런 정치적인 이런 막연한 내용들인 겁니다. 화학은 물리법칙과 기하법칙과 같은 겁니다. 그 효과는 일반적 운동 지대가 크지 그런 이론적인 왜곡 잘못된 것을 다 걷어내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상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면 지대가 커진다. 커지는 지대를 사회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앞에 시간에 고대에 있는 자연법칙이고 물리법칙이고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사회 보편적인 양상이니까. 근데 인구가 절대로 영원히 인구가 폭발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인구가 한국에서 두 명이 결혼해서 낳는 아기 숫자가 2m로 내려간 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 사망률이 떨어져서 그런데 곧장 이제 인구 감소로 의미 있는 건 인구 감소는 벌써 시작된 것이죠. 정체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맞다 그러면 인간 진보의 법칙, 개인 삶의 문제로 적용시켜 보고 있습니다. 엘리 조지가 책에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이야기하면 인간 진보의 법칙은 엘리 조지가 설명하기를 인간 진보의 법칙은 사회 연합 속의 평등 중심지 한계지 시대 임금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정신을 구조로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정신이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에 많이 사용될수록 진보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의 정신력을 해방시키는 것들은 평등이다. 불평등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뭐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근데 욕구가 충족되면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것들을 사회에 적용해서, 소사이어티, 연합, 어소시에이션. 김윤상 교수님 이 책에서는 어울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그 초판본, 1961년에 번역되는 완역본에는 연합이라고 나옵니다. 연합. 같은 말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서로 어떤 관계가 생겨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이 생기는 거죠. 중심지와 한계지의 관계 같은 겁니다. 어떤 세트되는 어소시에이션. 서로 융합되는 서로 교류하는, 교환하는 교환경제, 정가 이익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생기는데 그런 어소시에이션 속의 평등함. 그 평등이 어떻게 유지되는 거?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게 잘 지켜지는 사회 모델이
그 지대 모델인데 이 지대 모델에서 이 지대가 사회 유지 비용 개인 총생산물에서 지대가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임금과 이자는 개인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형태다라고 헨리 정치경제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평등, 정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있으면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은 칼, 천칭저울, 눈 가리개, 사진을 방수해야 되는데 검색해서 보십시오. 검색하면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천칭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천칭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천칭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양쪽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지. 천칭저울.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올려가지고 여기 요거 무게하고 요 무게하고 같냐 안 같냐 요 기울어지면 이게 뭐 무겁거나 안 무겁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천칭저울이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도량령 무게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게 아주 고대 이래로 아까 제가 뭐 성경 서경 불경에 나오는 고대 이상적인 모델, 막 운송비, 뭐 살로 운반하고 이거는 뭐 타고 가는 걸로 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이 도량형이거든요. 예. 묵자의 경설편에 아주 자세하게 뭐 설명되어 있고, 원래 고대 이래로 기하학이나 수학의 발전이 그런 거죠. 예. 양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양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거의 정의입니다. 정의. 양을 측정하는 여기도 측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거라고. 똑같은 도덕에 똑같은 대가를 받는 거죠. 그 측정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가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틀리면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틀리면 칼로 내리치는 거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어떻게? 중심지에 사는 사람과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은 중심지에 다 살라고 그럽니다. 북한을 평양공화국이라는 평양. 한국도 서울공화국이죠. 서울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양은 그보다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영변의 핵실험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영변이 그 평양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평양의 어느 동으로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게 자기들 주민증에 영변 핵시설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평양시 무슨 동에 거주하는 걸로 주민등록증이 나온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네. 눈을 가리면 평양 시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민증을 보냈는데 영변에서 왔든 어디서 왔건 간에 네? 눈을 가리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평양 시민이니까 어떠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에. 강남에 산다는 거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는 거, 전세도 10억이 넘죠. 뭐. 강남에 산다는 것만으로 다른 거예요. 눈을 가린다는 그런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그렇게 하는 방법, 이 지대, 키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럽니다. 키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럽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촬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학원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칠판도 사용하고 좋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교환의 중심지에서 어떤 활동을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효율이 높고 내가 능력이 커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키가 커진 것처럼 착각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갖게 만드는 방법은 이 지대를, 예? 제가 토지 위에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심지에서 효율이 더 높고 한계주로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 차이만큼이 지대인데 그 지대를 전액 걷어서 사회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평등해지는 겁니다. 어느 곳에 살든 평등해지는 겁니다. 자유는 이 지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손문이 그런 말 했습니다. 손문이 조지스트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삼민주의 연설하시는데 중국에는 자유가 너무 많다. 서양식 자유, 서양에서 말하는 리버티를 중국 사람들 잘 알지 못한다. 맞던 그 중국인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국에 아주 토지 개혁을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도와줬어. 북한 공산군이, 인민군이 도와줬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반 정도의 토지 개혁을 하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서 진짜 사용자에게, 진짜 농민에게 토지가 배분된 예가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조선 팔도도 본 것처럼 서경이 위조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동양 고대의 모델인 오복과 구주를 잘 지켜서 동양 고대로 내어나오는 그 이상적인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토지제도. 부세 등급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그냥 간접적으로 막 됩니다. 정말 그 부세 등급을 이렇게 지운 그 위조된 그 서경을 만든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조선시대 토지제도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대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규칙, 지대는 사회의 것이다. 토지는 나의 것이 아니다. 중심지에서는 많이, 변두리에서는 작게.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중심지는 중심지고 한계지는 한계지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깨지기 때문에 부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촉 천민, 안베드카르 이야기했지만 가장 불평등한 것은 당신은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장 불평등한 겁니다. 지대를 납부할 수 없는 거야. 난 지대를 납부하고 싶은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는. 내가 내 생산물에서 내 생산물의 일부를 계산해서 이거는 사회 몫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이중의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게 현실 속에 존재하는 진짜 자유죠.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대를 사회 유지 비용으로 납부하게 되면 정말 자유로운 거죠. 누구나 다 자유로운 거죠. 얽매임이 없는 상태가 되지만 이런 부자유나 정의가 무너지고 평등이 무너지는 사회 상태 하에서도 자기가 이 이익을 알고 모델을 알고 자기가 지대를 스스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은 그런 기회마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공자가 묵자 만드는 공자가 나중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둘러가 놨습니다. 인과 민으로. 사람 민은 눈에 이렇게 화살의 노예를 말하는 게 민입니다. 민이란 상형 문자가. 사람민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사람민은 당연히 토지 사용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지대를 사유지 비용으로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을 잘 지키면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 조건 하에서. 근데 민은 공자는 사람을 두 개로 나눴는데 민은 토지를 가질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자유라 그랬습니다. 토지를 내 것으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걸 멍청 다 내가 가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될 수도 없고 오늘 6-2에 설명 벨기에 왕이 콩고 전체를 자기 개인 이름으로 등기부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제국시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뭐 1조 원은 벌었다고 그래요. 1조 원. 손목 수백만 개를 자르고. 인구가 천만 명이 죽었대. 천만 명 반으로 떨어졌대. 그런 게 자유입니까? 그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그 자유로운 겁니다. 손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가 사회적인 기본적인 규칙들,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그게 자유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전쟁 일으킨 나라들이 다 뭐 제국주의 나라들이 가장 그 비자유적인 나라 이런 규칙을 깨는 거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유, 평등. 결과적으로 그 지대를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나 평지에 있는 사람 지대를 납부하고 납부하는 게 정의고 얘를 떼는 거야. 떼고 계산을 해야지만 선징적으로 올려야지만 하는 거고 이 지대를 사용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중심지에 거 중심지에 설명하고 그 한 개씩 한 개씩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빵 모형 전체 내에서 그 균등하게 여러 가지 청유로 나누어서 내한테서 측정된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한 계절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의 그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대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거죠. 기본소득 같은 거네, 기본소득. 기본소득 같은 겁니다. 네? 투기적 지대선이 형성됐거나 안 그러면 위에 있는 지대선 이 일정 부분을 그 기본소득으로 월 30만 원씩 150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50조 정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토지세로 걷어서 국민 균등하게 나누어주게 되면 그게 연합 속의 평등입니다. 평등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재원은 지대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내가 일한 임금과 이자를 다 제어를 다 다는데 누가 일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 중심지에 일했거나 변두리에 일했거나 지대를 딱 공제를 해줘야지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정의로운 거고 이런 규칙이 잘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사람은 자유로운 겁니다. 네. 좀 이제 지대 모델을 갖고 조금만 더 다른 시간 공간을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공간, 이게 뭐 지, 인, 요, 순, 우, 뭐 이렇게 됩니다. 시간, 공간, 인간. 시간이 천이고 요임금 때 만들어지고 공간이 요임금이 정리됐다는 거죠. 공간이 지고 우임금이죠. 우임금. 이거 바뀌었네요. 이거 바뀌더라고 이게. 이거 우임금이고 순임금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요순 우임금이고 천지인 시간 인간 이렇습니다. 이 지대 아까 그 서경에 나오는 오복과 구주 이상적인 지대 모델, 기존되는 지대 모델, 빵 모형을 갖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서경에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것들이. 먼저, 공간, 제일 쉬운 우임금 공간을 이야기하면, 중심지가 중심입니다. 여기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개인. 사회.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 경제 공동체, 사회입니다. 사회의 중심지, 도읍지가 중심지입니다. 이 도읍지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주, 이 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상상, 하하, 막 이렇게 오복도 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헨리 조지가 이런 이 카테고리 끝 한계지 생산의 한계지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중심지와 한계지 이 두 지점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Now and here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게 실제인 겁니다. 제가 남은 뭐 다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회 속에 나죠, 나. 예. 공간이라는 건 사회 속의 공간입니다. 이 세상 속의 공간입니다. 공간 인식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게 실제 하는 중심지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앞뒤 양옆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 나가는, 내가 활동하는 이런 공간은 이런 사회적인 규정의 하에 있는 것이다. 공간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 수송비, 운송비. 처음에 그 지대 모델을 쓰면 회의한다, 회의한다. 회의하면 시간을 정해야 되죠. 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몇 시에 해야 한다? 9시에? 지구가 동그랗게 따면 시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시간만 이해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십시오. 회의를 중심지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9시입니다. 회의한다. 사회 구성 요소는 회의를 한다. 내가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회의 장소의 시간이 기준입니다. 회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서 9시죠. 그죠? 시간이라는 게 그런 의미겠습니다. 시간이. 물리적인 그 태양이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24시간이 생깁니다. 그건 그 지표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준을 두고 지금 현대에서는 그리치 전문자를 두고 그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다 정해놨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지구의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사회적인 지대 모델, 지대 임금, 이자, 정치적인 이자, 우리 물질적인 생활이지. 물질적인 생활을 가장 기준으로 두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중심적인. 회의라든가, 수송비, 운송비. 수송된다는 것은 여기를 중심지에 소비되는 모든 것이 중심지에 소비된다고 중심지를 기준으로 시간이 측정되는 겁니다. 몇 시간 걸린다. 몇 시간 걸리는 데 위치에 있는 지점은 미로한다. 아까 고대 모델에서는 백리 끊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거리죠. 예. 시간으로 측정되는 거잖아요. 시간. 그 운송하는 효율의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중심지로부터 하루 거리, 이틀 거리, 3일 거리, 4일 거리, 5일 거리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심지로부터 5일 걸리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중심지에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 엄마, 아버지의 자식 간의 관계, 신하들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인간들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후국 나왔습니다. 제후국. 지방 분권 이런 거 나왔습니다. 뭐 수송 이런 거 다 간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상적인 그 모델에서는 우임금은 일이 너무 많. 우임금이 이렇게 중심에 살면 순행을 합니다. 순행. 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검소합니다. 공부도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바빠서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다고. 예. 그리고 또 지방 제후들이 다 이렇게 수도에 다 모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중심지에 모이기도 하고 이게 기본이고 또 중심지에 있는 왕이 순행을 합니다. 이런 그런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과 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레이족 같은 거죠. 레이족. 레이족은 농사짓 있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공무원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 그 레위족이 가난한 레위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이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다른 백성들을 내리누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기준이 등장했을 때는 레위족이 가난합니다. 자기 토지들 맨날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줘야지 받고. 11조 줘야지 받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자기 토지를 가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안 줄 수 있는 거지. 11조를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전혀 다르죠. 예, 이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되면 그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나는 성직자고 너희들은 나 성직자에 통해서 하나님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막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대토지 소유자들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현실 종교들이 다 대토지 소유자입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재산 없이 진짜 레이족처럼 토지 없는 성직자들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왜곡돼서 지배계층이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상적인 모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대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이 이 지대를 많이 내야 됩니다. 예, 내야 됩니다. 그 공무원이나 지배계층이 지대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대를 농사의 기준에서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생산이 곧 소비라고 보면 중심지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도 똑같은 물질적인 생산하고 같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대를 다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대를. 사니까, 중심지에 사니까 일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농사는 저 바깥에서 많이 짓지만 그 수송에 와서 내가 밥을 먹지만 중심지에 사는 사람은 이 고가의 지대, 고가의 정신적인 노동. 진보의 법칙은 정신의 법칙입니다. 정신. 인간을 기계나 벌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논리를 구성하는 순간에 뭐 다 의미가 없죠. 벌레나 기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지에 사는 지배계층이나 더 높은 토지 가치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어떤 그 노동의 질이 높아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대를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공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그런 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평등한데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대의 몫만큼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교육자, 뭐 지배계층, 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회의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장. 의장은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고대에서 보면 그 흉년이 있으면 왕을 죽여버리고 그러죠. 책임이 더 크다고. 예, 뭘 했냐고. 이런 정보가 집중되는 자리에 있었으면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지. 당신이 정보가 집중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장 여러 가지 정보들, 물자들이 교환되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농사의 풍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리고 그러죠. 좀 고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그 역할은 다르지만 평등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평등성이 이게 이 모델에서 그렇습니다. 입체적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이런 개념이, 전지인의 개념이 이런 자그마한 커뮤니티들이 여러 개 합쳐졌을 때 드디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스트러글이 일어나서 투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한쪽 인간관계가 불가촉 천민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당신들은 영원히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하는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인간관계. 있을 수 없는 인간관계,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 헨리 조지가 말하죠. 사람이 아무리 달라도 흑말과 백말 이상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토지 사용권에 접촉도 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인간의 관계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커뮤니티들이 합쳐졌을 때 물질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어떤 어소시에이션. 인간의 진보의 법칙은 어소시에이션. 사회가 생기는 겁니다. 더 큰 사회가 생기는 겁니다. 더 큰 어소시에이션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의 평등이 인간 진보의 법칙이고, 평등하려면 내 입장에서 정의로워야 되는 거고, 그런 규칙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동, 물질적 진보에가 지대의 비중이 커지는, 사회의 가치가 커지는 이런 일반적 운동이 잘 사용될 때에는 더 평등한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해결책의 효과의 이권에 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대가 커지는 그 지대를 잘 사용해서 사회유지 비용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해결책은 정치적인 해결책은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정치 경제학적인 해결책은 지대를 사회목적 사회유지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분배의 법칙이 지대선을 걷고 물질적 진보가 일반적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운동. 분배의 법칙에서 지대선을 걷고 물질적 진보가 일어났을 때 지대의 비율이 커진다는, 지대선이 하락한다는 일반적 운동을 설명하고, 해결책은 이게 토지를 재산처럼 생각하는, 토지를 내 것이라는 게 토지를 재산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정치 경제학적인 해석을 하면 토지 소유 제도는 부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겁니다. 어떤 제도를 취하든 간에 지대가 얼마나 사회화되느냐, 공유화되느냐, 공짜가 아니라 퍼블릭, 공무원 걸 때 공짜, 공유화되는가가 해결책이고, 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커지는 지대를 더 사회를 위해서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사회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는 청교도 가톨릭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고, 미국에서 또 뉴욕이나 더 큰 도시에서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팔레차 산맥 넘어가서 진짜 서부 독립정신이 펜실베니아 사람이죠. 헨리 조지가. 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기가 이렇게 그 역사를 보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 경제학 어떤 기준을 해석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지만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 이후에도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감명 있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 속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자기가 별을 볼 때 다른 사람도 같이 별을 본다는 걸 알면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감명 깊습니다. 이렇게 뼈대되는 헨리 조지 정치경제 뼈대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스터디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서 그 스터디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사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힘듭니다. 그런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 책에서 잘못된 이론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데 그거 하다가 힘이 다 빠진다고 할까요? 예. 잘 비판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자꾸만 끌려가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비판이 무슨 해서 뭐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질 수 있으면 비판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더 뼈대에 있는 이런 걸 하고 또 1879년이니까 2018년이잖아요. 중국의 심천특구에 10년 있으면 50년 유상사용권 제도를 재계약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하철이 5호선까지 막 굴러다니고 있는 그 땅덩어리를 50년, 법에 그래요. 50년 그 사용권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될까? 왜? 우리 이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남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뭐 어려웠고, 뭐 비판적인 것들이 많지만, 또,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쉽게. 중국이 1979년에, 제가 97년, 98년에 50년 유상사용권 제도 알았으니까, 북한이 나는 그걸 왜 안 받아들이는지, 예, 받아들이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 1인 등기부 등본이 없는 1인 등기부 등본. 예, 그 국가입니다.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이런, 그, 물리법칙과 같은, 예? 서경에서도 보고, 성경에서도 보고, 불경에서는 다시 앞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정치경제학적인 진리, 기준을 가지면 또 논의해 볼 수 있고, 또 토론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긍정적이고, 더 희망 있는, 더 박력 있고, 씩씩하게 나가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예. 그 속에서 나도 있는 거니까요. 개인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공부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무리해서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거는, 사실 그 책 자체도 어렵고, 한 번 봐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고, 책하고 있는 현실하고, 또 제가 설명한 내용들하고 서로 비추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더 나은 공부를 하는데 이번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다시 리뷰해서 들어보고 또 다른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